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모니터 종목 및 초기 공략주 시그널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장에 지금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들은 최근에 신규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드리고요. 우리가 모니터하고 있는 종목들, 공략을 위해서 모니터하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을 갖다가 공략을 하거나 또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캐시를 들고 있거나 이런 선택을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이 안 좋아지거나 또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응할 것은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또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멍하니 있다가 보면 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스닥이나 이렇게 미국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은 구간으로 좀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다시 한번 또 좋은 또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포트폴리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대단히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없어요. 단지 딱 문제가 있는 쪽이 분명한 건 정해져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항상. 예, 제가 2월 20일 오프라인 미팅 스킬업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고요. 2월 24일 날 방송에서도 또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이 조선, 방산, 원전, 로봇 이쪽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조정을 받아도 이쪽에서 조정을 받을 것이고, 조정을 받고 나면 이쪽에서 다시 또 공략 포인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을 모니터링 해오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HVM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조선에 대한 또 공략주가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좋은 또 찬스가 또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한테는 또 긍정적인 면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의 조정을 받는 것은 모니터링을 또 우리가 마음에 드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좀 스터디가 되셔가지고 조선엔 이게 좋아, 방산엔 이게 좋아, 원전은 이게 좋아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되어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모니터를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환율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 상황과 공략주에 대한 부분 제가 조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좀 이야기 드려보면 트럼프 관세 얘기는 제가 볼 땐 크게 저는 아직도 대단한 것으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펜타닐 문제로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지금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라 이런 표현을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표현에서 보면 자, 그 부분에서 좀 미진하지 않냐? 그럼 나 관세 때릴 거야. 그만큼 너네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관세 맞기 전에 너네 재정을 투입해서 펜타닐에 대한 또 이런 거 불법 체류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넘어오는 거 이민자들 이런 것들 갖다 관리를 잘 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더불어서 펜타닐을 갖다가 많이 생산해서 넘어오는 중국 같은 경우도 같은 이치로 다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포지션 많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죠. 우리 포트폴리오를 보면 특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 최근에 좀 포인트가 좀 들어갈 뻔 했는데 별로 좋지 않아서 오늘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량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 조정이 들어와서 타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좋지 않아 매크로가. 매크로 안 좋은데 굳이 제가 고집 피우면서 여러분들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더군다나 시그널도 안 좋고 종목 자체도. 그러나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조금 초도 물량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충분히 버틸만 하잖아요. 그런 건 남겨두고 시그널이 안 좋은 것들만 어떻게 정리하고 가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여기 보면 환율이 다시 달러가 강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국내에 들어올 환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중이 많은 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가가 많은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나 S&P 500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도 당연히 일단 외국인 물량이 안 들어오게 되면 지수도 당연히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분위기 자체는 좋진 않은 건 틀림없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또 다시 한번 또 갈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우리가 계속해서 뭐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가면서 같이 공유해 나가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조정 들어온 거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조선방산, 원전, 로봇 이쪽 관련된 부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우리가 공략할 또 좋은 종목들이 탄생할 것이다. 약한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정도만 쉬고 나면 충분히 또 방향성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 뉴스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또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선택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쭉 눌리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공략을 해주실 분들은 해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요거 종목 조금씩 다시 매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PSK 홀딩스를 다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엿보는 그런 원래 이 회사가 3월 달에 스타링크하고 뭐 유태셋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같이 좀 진행할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 뉴스가 있으니까 이걸 참 아쉽죠. 이 부분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정리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요건 또 참조하셔가지고 다시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냥 공략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이게 우리가 모니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제가 충분히 지난번에 여기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아직 기회가 닿지 않았다. 좋기는 하나 조금 더 눌려야 된다. 지금 어쨌든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11차 관련된 거 산업통상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주 내용 LS전선이 수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전선하고 LS전선한테 줄 두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 비중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나눠주겠죠. 한 6대4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면 당연히 레스트 마린 솔루션이 당연히 이쪽 부분에 공사를 갖다가 진행을 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눌림이 들어오면 좋은데 제가 볼 땐 요 라인이에요. 딱 보면 그쵸? 그래서 여기 어딘데 아직까지는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갖다 모니터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거나 그러면 여기를 또 공략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VM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모니터하고 있잖아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살짝 들어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조금 이르다. 저는 항상 보면 뉴스로 터진 자리, 원점 자리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서 모니터 가시면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뭐 좋은 타점에서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주식이 이렇게 항상 주가를 상승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인 구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략할 때, 12월에 공략할 때랑 직전 또 한 우리가 2월 달 초에 공략할 때랑은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모니터링을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땐 물량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물량 조절을 잘 하면서 매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 상당히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난 다음부터 뭐를 해야 됩니까? 항상 시그널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그널이 배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항상 손절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손절 능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점 구간에 있는 것들을 공략하는 스타일이 돼야 되고요. 손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달리는 말을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을 잘 못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식 거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나는 달리기를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운동하는 사람으로. 뭐 그러면 맨날 뭐 걷는 거라든지 뭐 조깅이라든지 뭐 이런 살짝 조깅하는 거 있잖아요. 조깅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거를 뭐라고 하던데요. 뛰는 듯 마는 듯 하는 거.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에 맞게끔 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주식이 다 똑같습니까? 주식도 성향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기 성향하고 잘 맞춰서 여러분들 거래를 해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말입니다. 성격이 안 맞으면 그런 종목들을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해봤자 어차피 많이 먹지도 못해. 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여러분 걱정이 좀 많긴 한데 대부분 자기 성향을 몰라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의 MBTI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잘 못 가져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미적미적한 의사결정을 갖다 잘 못하는 거, 그리고 수익이 나서도 의사결정 잘 못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매출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영업이익도 한번 볼게요. 자, 지난해 1쿼터랑요, 올해 1쿼터 나온 예상치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올라갔다가 좀 눌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점차 개선되는 쪽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눌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고 물론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좀 서프레이즈한 거죠. 저는 그것들이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죠. 여러분들하고 카페24 같은 경우도 모니터링하다 놓쳐버리긴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제가 카페24를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미친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수업적으로 바라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도 뭐 광고 붙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트래픽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그런 것들이 수익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인데 최근에 보면 이게 좀 급등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털어버려야 되는 건 맞고요. 일단 절반 이상은 토해내는 건 당연하죠. 자, 절반 이상 토해내면 제가 이거 기술적으로 여러분 스쿨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이게 여러 가지 양봉 뜬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색깔을 좀 칠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통이잖아요. 그 여기의 절반은 어디야? 여기잖아. 221평이잖아, 대략. 여기서 여기를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양봉 들어오겠어요? 바로 매수 들어오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 좀 이상하신 분이야.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야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홀드하는 거는 윗단에서 30% 구간을 훼손하지 않은 홀드고, 그럼 아래쪽으로 30%짜리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30%짜리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95,000원. 이게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95,000원짜리 이 정도 어디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조금 하락을 하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앞단은 어떻게 보면 뉴스로 다 오른 거예요. 이 부분 궁극적으로 보면 뉴스로 오른 거예요. 실적이나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가이던스 보신 것처럼 1, 2분기 이렇게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갖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점차적으로 보면 이쪽 부분도 보면 스포츠 중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도 겨울엔 좀 비수기입니다. 예, 그랬 따지면 숲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항상 숲이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오를 때가 언제냐면 자전거 타고 제가 한참 돌아다닐 때쯤 돼서 이제 막 이제 더워서 자전거 타기 힘드네 뭐 이럴 때쯤 되면 고점이 와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14만 원 정도 때 올해 12개월 포드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참 애매모하잖아요. 조금 더 아래쪽에서 보시는 게 좋고, 제가 항상 내려올 때 장대 음봉 다음에 이제 새끼는 저 양봉은 양봉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숲 같은 경우는 그거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공략을 하고 있던 종목들, 어제, 그제, 처음으로 다 이제 공략을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수를 하셨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평단 조절을 잘 하시다가 만약에 배트 시그널 나오면 저는 언제든지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중턱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원래 스타트가 전에 우리가 공략할 때가 10만 원짜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과 우리가 전고점 사이 중간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위로 튀게 되면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위로 튀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는. 근데 기술적으로는 저 구간에서 우리가 일단은 잡아준 다음에 그래서 항상 제가 비중을 50% 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아랫방으로 열리거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종목 공략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비중이 50 이상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대단히 용감한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보통 보면 40%를 넘기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도 비중이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항상 20% 정도 들어갑니다. 초병이. 그리고 나서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아래쪽으로 열려도 여러분들보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오면 아래로 열릴 때 평단이 훨씬 더 제가 더 좋은 쪽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 방에 쭉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쭉 아래로 터져버리면 이게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평단 조절이 됩니까? 그런 평단 조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평단 조절 연습이 되어 있는 양봉이 아래쪽에서 터져도 양봉에서만 잡다 보니까 여러 번 나눠서 매일같이 쪼개서 사는 사람들은 20배, 30배 쪼개 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양봉도 제대로 된 양봉 시그널에서만 분할 매수하자. 평단 조절은 되게 쉽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아주 안 좋은 경우까지 시나리오를 짜보면 10만 원까지 평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럼 제가 이 윗단에서 10만 원 윗단에선 전체 총 비율 들어가서 평단 조절해도 50%를 넘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다가 위로 달려버리면 조금 들었던 많이 들었던 그건 수익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죠. 또 달려가서 위로 올라갈 때는 조금씩 비중을 가면서 또 그걸 또 즐겨나가는 그런 또 연습들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한여행도 최근에 여러분 초도 물량 들어가서 여러분 보유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뉴스가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유럽이나 이런 나오는 소식들이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중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온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확률이 상당히 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일본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오늘 현재 주가 정도가 어때요? 글쎄요 손해 아니잖아요. 자, 제 평단이 저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 조금 저거보다 조금 더 어떻게 낮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를 추격을 해서 어제 만약에 매수했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달릴 때 따라잡으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이거 좋잖아요. 산자 올리 눌려주고 뭐 매크로 때문에 눌리든 뭐 때문에 눌렸든 뭐 이거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유한여행 같은 경우 지금 공략하는데 손댈 때는 아니고 좀 걱정이 된다 하더라고. 항상 뭐 음봉만 좀 크게 뜨면 막 겁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드리블하는 차원에서 자꾸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즈. 이건 그저께 우리가 들어갔었잖아요. PSK 홀딩스하고 같은 거잖아요. 지금 유한양행, 제가 그때 얘기드린 게 파크 시스템즈, PSK 홀딩스, 유한양행, 그다음에 리가캔바이오. 요게 이제 3일 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3일 전 종가 기준으로 설명드린 게 분명히 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어제는 좀 상승을 했다가 오늘 눌리고 있으면 이 정도에서는 어때요? 충분히 커버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그널 뭐 배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긴 했어요. 몸통을 건드리긴 했죠. 그죠? 그렇게 또 물어보실 거야, 분명히. 여기 몸통 건드렸는데 배드 시그널 아니에요? 그래. 야, 근데 오늘은 배드 시그널 분명히 맞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거는 고점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이 위쪽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드리블 하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처음에 들어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장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는 과정까지 다, 글쎄요. 찍어보고 가는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홀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황이 안 좋으면 PSK 홀딩스처럼 과감히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SG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볼 때는 우크라 지금 재건이나 평화협정, 뭐 종전협정,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뭐 진짜 트럼프는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G 같은 경우는 도로에 들어가는 아스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스콘이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다시 예를 들면 뭐야, 다시 깔 수 있는 그 뭐라 그러니까 그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있고 뭐 뉴스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SG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국토 개발 뭐 부가 있다고 해요. 거기 나가서 일단은 사무소도 개설해서 지금 협정을 좀 체결을 하고 진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크라 재건 관련된 내용들 중에 스몰캡 중에서는 제가 얘가 제일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과거에는 뭐 남북 경합주 이런 걸로 상당히 눈길을 많이 끌었던 회사이면 틀림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크라 재건 쪽으로 더 많이 또 생각을 하시면 도로부터 깔아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인프라의 기충이 뭡니까? 이렇게 딱 이 도로 쭉쭉쭉쭉 깔아줘야지 그다음부터 뭐가 들어가요? 예,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뭐 전진건설, 뭐 HD 현대건설 이게 다 좋지만, 이미 우리가 두산 가켓이나 또 경동 나비엔 뭐 이런 것들도 유사성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더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요걸 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있는데, 조금 하방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평단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비중이 저는 한 40% 정도는 돼요. 왜냐하면 또 이 종목도 중간에 들어가긴 하는데 하방 정도 부분이 어떻게 지난 직전에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나오는 내용들에서 계속 이 라인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121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갖다가 크게 훼손할 만한 사유가 많지 않은 듯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122평 라인을 훼손한다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또 매수 잡아주는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쪼록 오늘 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뭐 파란불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우리 포트폴리오는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요. 중간에 계속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배드 시그널 나오거나 뭐 어떤 것이 있을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참조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크게 여러분들 드립을 해나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또 생각해 보시고요. 불편한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할 때는 항상 존재한다는데 불편해질 때가 어떻게 되면 가장 적극적으로 좋은 종목을 또 찾아서 나서야 될 때임에도 또 틀림없다. 왜? 숙련된 투자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시장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정말 우리가 공략하고 있을 오히려 그때는 또 비중 갖다가 또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또 탄생이 됩니다. 그동안 조방원 그죠? 공략 못했잖아요. 그럼 그 조정 잘 들어오면 그 중에서 내가 한 세 개 정도만 잘 골라 놓으면 또 좋은 또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저 또 그쪽으로 지금부터 아마 제가 다음 주부터 또 그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조선, 방산, 원전, 로봇 뭐 이쪽 관련돼서 모니터 종목들을 이야기 드릴 거고 그래서 다시 또 공략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글쎄요. 나쁜 생각보다는 즐거운 생각 가지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